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외상을 부탁해 본다. 토요일 밤 11시 한 분식집 사장에게 들어온 13번째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사기일 수도 있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 사장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어도 보내주자.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통의 배달 주문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세상에 전해진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평범한 토요일 밤의 특별한 주문. 분식집을 운영하는 어씨의 토요일 밤은 늘 바빴어요. 밤 11시까지 주문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13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문은 달랐어요. 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외상을 부탁해 본다.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리겠다. 어씨는 잠깐 멈춰 섰어요. 분식집을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거든요. 어씨에게는 초등학생 딸 둘이 있었어요. 아빠로서 임신부가 배고프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아이도 배고플 텐데. 제2장 거짓말이어도 보내주자는 선택. 어씨는 고민했어요. 사실 외상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요청이 올 수 있고 돈을 못 받을 위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게 사기일 가능성도 있었어요. 요즘 온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음식을 공짜로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씨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진짜 배고픈 임신부라면 내 딸들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어씨는 결정했습니다. 거짓말이더라도 이건 보내주기로 했다. 원래 안 해주던 걸 해줬으니 돈은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보내드렸다. 어씨는 참치마요밥과 야채죽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혹시 정말 임신부라면 영양을 생각해서 야채죽을 추가한 거였어요. 제3장 월요일 아침에 온 긴 문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어씨는 사실 음식값을 받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오전 휴대폰에 긴 문자가 왔어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어요. 어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돈을 보내려고 하네?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을 때 어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선택이 신뢰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뻤대요. 정말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한 게 맞는 선택이었네. 세상에는 아직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제4장 익숙한 얼굴의 정체. 어씨 부부는 그 손님이 궁금해졌어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정말 임신 중인 미혼모일까? 아내가 용기를 내서 B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B씨는 처음에는 민폐라며 예의를 차려 거절했지만 아내가 다독이자 집에 오는 것을 허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보니 깜짝 놀랐어요. B씨는 평소 가게를 자주 찾아 얼굴을 알아볼 정도의 단골 손님이었던 거예요. 아, 그 손님이었구나. 어씨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그 가게에 주문을 했는지. B씨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과 사정이 생겨 따로 살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과기능사 공부를 하던 중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요. 내가 배고픈 게 아이도 배고픈 것일 테니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지만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적었다고 고백했어요. 어씨 부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런 요청을 했을까. 제5장 밀폐 용기에 담긴 절실함.
며칠 후 어씨 집에서 발견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씨가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토요일 밤에 저희 매장에 주문했던 참치 마요밥과 야채죽이 밀폐 용기에 나눠 담겨 있었다. B씨는 그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밀폐 용기에 담아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B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바이트 한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배고플 때 먹으려고 나눠 놓았다. 어씨는 또 눈물이 났다고 해요. 한 끼 음식을 여러 번에 나눠 먹을 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그때 어씨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내가 그때 안 보내줬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굶었을 수도 있겠구나. 제육장 사라질 위기의 일자리. B씨의 현실은 더욱 어려웠어요. 의류 모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배가 불러오면 그것도 불가능해질 상황이었거든요. 임신부 모델은 구하지 않으니까요. B씨의 걱정이 깊어졌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출산 후에는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임신 중에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어씨 부부는 B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더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 단순히 한 끼 음식을 준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어씨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7장 새로운 기회의 제안. 어씨는 고민 끝에 B씨에게 제안했어요. 하루 2시간 정도 하는 파트타임 자리가 있는데 어떠냐? B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시켜만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씨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픈 전에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하는 일이라 배가 불러와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다. 임신부도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로 맞춰준 거예요.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서 야채를 다듬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B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씨 부부도 뿌듯했어요. 한 끼 음식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8장 13번째 주문이 만든 기적. 어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에게 계좌 이체를 받고 나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기분이 좋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나니 차라리 거짓이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B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만남은 두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B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게 됐어요. 어씨는 선의가 신뢰로 돌아오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13번째 주문으로 시작된 작은 기적. 코로나로 지치고 사람들 사이가 차가워진 세상에 전해진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글을 읽고 눈물이 났다. 사장님의 마음도 그 손님의 마음도 오롯하게 다 느껴졌다. 아직 우리 사회에 이런 마음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일 한 분께는 칭찬과 응원을 보내야 한다. 어씨는 홍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어요. 저는 제 매장의 위치를 한 번도 밝힌 적 없고 앞으로도 밝힐 일 없을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도움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씨처럼 거짓말이어도 보내주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큰 변화. 13번째 주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